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쉬지 않고 그냥 달려가 버리는, 와, 정말 유례가 없는 어마무시한 유동성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가 몇 프로 상승한 줄 아십니까? 9% 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9.1%가 올랐는데, 사실 유례를 찾기 어렵죠. 이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유동성이 계속 시장에 철철 넘칠 정도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종목군들의 상승이 정말 지구 끝까지 막 올라갈 기세로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주항공 섹터 테마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뭐가 좀 붙었다 하면 한 200%는 기본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든지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종목군들 하나하나의 흐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대한민국 지금 현재의 시장은 유동성이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돈 빼먹고, 여기서 올려놓고 돈 빼먹고 계속 순환하는구나. 돈이 많아도 지금 너무 많구나. 한국 시장 사이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을 보면 대략 600조 정도 되는데, 고객인탁금이 1100조, 그다음에 ETF가 가동되는 금액이 이제 해외 포함해서 300조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MMF 금액이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계속 돈이 끊임없이 유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종목군들을 제 기준에서는 라이브 방송을 회원님들하고 할 때도 똑같이 말을 했는데, 지금 종목군들을 이거 저거 이 가치를 평가해서 설명을 못 드리겠다. 대신 그 힘의 강도는 느껴진다. 오늘 태양광 올라올 때도 똑같은 말을 했고, 원전 올라올 때도 똑같습니다. 시가총액 무시해라. 지금은 유동성 장세다. 얘가 올라가든 말든 돈이 쏠리게 되면 그냥 상한가다.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지금은 딱 그런 미친 장 같아요. 시장을 하나로 설명하자면 그런 시장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했고,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코로나 때와 지금하고의 상황은 또 다른 거거든요. 코로나 때 증시도 굉장히 좋았던 흐름이었는데, 그때는 명확하게 좋았던 종목군들이 딱 있어요. 근거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근거도 있었고, 상승의 명분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해. 제가 봤을 때 테마로 묶어서 이 법을 키워서 해먹는 게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끝장 보게 움직이는 것 같고, 아무래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의지가 부동산은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고, 부동산에 있던 자산을 증시로 넘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증시를 계속 미친 듯이 올려놔야 부동산 자금이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하에 시장에 계속 증시 부양성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지켜주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정말 유례없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유료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입금해 주신 분이 카페 수강 신청란에 좀 남겨주시면 되는데, 여기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점, 이거 하나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유동성 장세 지속되는 시장입니다. 유동성 풀릴 때까지 계속 달리는 시장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머스크 트레이드, 우주죠. 옵티머스로 이빠이 해먹더니 스페이스X로 죽을 만큼 지금 뽑아먹고 있는데, 여기에다 더해서 오늘 태양광까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구나. 죽었던 이 태양광을 끄집어 올리면서 상한가로 말아버리는 정도의 이 메가토큰 파급력이 있구나. 역시 이런 생각을 하는 장이었고요. 미국 정부의 이 내용들, 항상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작용을 하죠. 그게 오늘의 원전주들의
폭등의 근간이 되었던 거고요. 코스피 지수는 현재 삼성전자가 지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물론 오늘 개파락 이후에 양전환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개파락을 많이 메꿔놨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고, 삼성전자가 오늘 시가총액이 장중에 1000조를 넘었어요. 장중에 1000조를 넘었고 지금도 그냥 998조 정도 되니까 1000조라고 치고, 여기에 삼성전자는 사실은 그걸 붙여야 됩니다. 우선주 92조니까 1092조죠. 그리고 삼성은 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생명하고 물산 뭐 사실은 이런 것까지 합쳐가지고 다 봐야 되는 게 정상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대충 삼성전자는 현재 1200조 정도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서 한 15%? 한 20% 정도 올라가게 되면 1400조 정도 되겠죠. 1400조. 1조 달러. 1조 달러. 엔비디아가 지금 4조 달러니까 4분의 1 정도까지 따라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으면서 지수를 떠받들고 있구나, 일단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대형주들, 대형주들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점들 있다라는 거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 내일은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가 고가 돌파를 오늘 시도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위로 날릴지 이 정도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면 양 시장 다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상태에서 마감되었고요. 뭐 상한가가 무려 22개나 나왔어요. 22개나. 이 정상은 아닌데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22개나 나왔습니다. 뭐 저도 상따 하나 해서 넘어오고 있고, 사실 오후장에도 하나 더 상한가를 잡을까 하다가 상한가 종목이 너무 많아서 좀 매매는 하지 않았는데요. 상한가가 무지하게 많았다. 오늘도 코스피 거래 대금이 30조가 나오고 코스닥은 그의 3분의 1 정도 13조 나오는데, 양시장 NXT까지 포함하면 대략 오늘 거래 대금이 6, 70조 정도 되겠죠. 엄청난 거래 대금입니다. 현재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금융투자 쪽에 그 기관에 또 1조 8천억 잡히는데 전부 다 이거 다 ETF더라고요. 금투 쪽도 지금 뭐 코스피가 올라오면 코스피 ETF에 집중해서 개인들 무지하게 사는 흐름인 것 같고, 코스닥 기준에서는 조금 오늘은 ETF 매수세가 조금 주춤하는 흐름을 좀 보이다 보니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시총상위 쪽에서 제약바이오가 재미없었고 그나마 에코프로 형제만 오늘 셌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2차전지, 전고체 ETF가 강했으니까요. 지금은 대 ETF의 시간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지금의 시장을 표현하면 말 그대로 미친 불장이고, 이것보다 어떻게 더 강해야 되는 건지 설명이 안 되며 증시가 끝도 없이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조정이 오겠어? 뭐 예탁금이 이렇게 많은데 2조짜리 3표 시멘트를 오늘 점 상한가를 보내는 것을 보면서 시장이 빠지면 그냥 더 사버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점점 보수적으로 안 봐지는 시장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보고 싶어도 보다 보면 그냥 시장이 바보 만드는 것 같아서 그냥 시장에 미쳤으면 같이 미쳐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조심할 땐 조심해야 되겠다, 대신 같이 미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좀만 미쳐보자, 좀만 더 달려보자, 이런 생각을 지금 시장이 만든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그 시장 파티는 즐기되 파티의 입구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어제 미증시가 선물은 0.5%였습니다. 근데 마감 종가는 거의 마이너스 1%에 마감되었죠. 뭐 나스닥 비테크 중심의 하락이긴 했지만 그 외 섹터는 사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매우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은 조정은 조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증시도 다 비슷한 흐름에서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국장 기준에서는 전혀 말도 못하게 강하게 쳐올린 하나시스템, 미래에셋증권을 아침에 NXT에서 개파락한다고 바로 저점 대비해서 한 10% 가까이 치켜 올려버리는 이 강세의 흐름,
미국발 원전 모멘텀이 나오면서 NXT에서 또 한전산업 거의 상한가까지 폭등시켜버리는 흐름. 진짜 어마무시한 네, 유동성 장세입니다. 그리고 삼전 시총 1천조를 만드는 힘과 다 죽었다고 망했다고 했던 태양광을 머스크가 우주 데이터 센터 패널 필요하니까 중국의 머스크 팀이 방문했다라고 하니까 하나솔루션이 상한가까지 마감합니다. 이 상장 이래 첫 상한가예요. 하나솔루션. 정상 아니죠. 근데 지금의 시장은 이렇다 이겁니다. 어찌 보면 그간 쌓였던 공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곳저곳에서 그냥 청산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나가는 시장이에요. 완전히 죽어나간다. 이벤트 터지면 상환하려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정말이지 종목군들의 눌림이 잘 나오지 않는 게 개인적으로는 무지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스트레스를 오히려 여기서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 사실은 건전한 상승은 이렇게 올라가면 좋죠. 근데 지금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정폭이 뭐 어쩔 때는 뭐 3에서 한 5% 왔다 갔다 내외돼야 되는데 많으면 겨우 2%인데 한 마이너스 2.5%? 이 정도만 조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종목분들이. 이러면 이거 뭐 분할을 어디서 어떻게 찾겠습니까? 예? 이렇게 돌파를 잡던지 뭐 해야 되는데 종목군들이 조정의 폭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격적으로 미쳐야 된다라는 말이 막 올라가면 그냥 추격해서 사야 되는 것인가 이 생각이 많은 거죠. 1등주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놈, 제일 빨리 올라가는 놈 1등주 매매만 지금 계속 해지는 것 같고 사이즈 큰 놈이 잘 안 걸리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아무튼 시장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좋으나 불편한 것도 많다가 오늘의 생각이고 좋은 종목들 들고 있으면 최대한 길게 매도는 천천히 분할로 하면서 조정이 좀 세게 오면 다시 주도주를 또 비중을 확 늘려가는 전략으로 무한 반복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게 삼성전자일 수도 있겠죠. 자, 반도체 삼성전자 1천조 3전의 상승세가 이어지면 코스피 지수 5,500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찍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5,380포인트 30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5,380포인트니까 120포인트 남았네요. 120포인트 2~3% 올리면 5,500포인트예요. 지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점 대비해서는 뭐 단기에 130% 1년에 채 걸리지 않았는데 130%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가 이 정도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거. 그리고 1월달 하고 지금 상거래일 지났죠. 오늘까지 상거래일 지났는데 대형주에서 여러분들 수익률이 150%짜리가 지금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시가총액이 20조가 넘는 기업들이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수조 원짜리의 자산 가치가 뭐 이렇게 하면서 15조가 늘어났다. 10조가 늘어났다.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장이 딱 그래요. 지금 시장이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기회가 많다라는 거, 시장에 기회가 많다라는 거 느끼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반도체 쪽은 지금 삼성전자, 닉스 플러스 제주반도체 이렇게 세 개를 저는 계속 체크하고 좀 보고 있고요. 나머지 소부장 안에서는 조정을 좀 받으면 종목군들을 볼 계획입니다. 절대 양봉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따라 붙지 않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원전 트럼프의 관세 압박과 대미 투자의 재촉 핵심은 원전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주 다카이치 총리가 또 미국에 방문을 하면서 지금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 내용을 지렛대 삼아서 한국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원전입니다. 일본도 원전 짓고 한국도 와서 원전 지어라.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 미국이 사실은 조선도 조선이지만 그러니까 마스카도 마스카지만 가장 필요한 거는 전력이구나.
맨날 머스크가 하는 소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주로 데이터 센터를 쏘겠다. 에너지를 뭐 우주에서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전력이다. AI다. 이거로 귀결돼서 원전이 좀 강했고요. 원전 쪽 내용은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종목군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종목군들 좀 보고요. 뭐 핵심 종목 안에서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한전산업도 있는데 종목이 좀 어려워요. 어려워. 자, 그리고 머스크의 글로벌 시장 리딩이죠. 전일은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에 미래에셋증권이 상한가에 갔습니다. NXT의 하나 시스템도 사실 상한가를 보내버렸죠. 뭐 이유야 어쨌든 간에 뭐 스페이스X로 간지 어떤 걸로 간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상한가 만들었습니다. 최대치 만들었어요. 우주 데이터 센터를 위한 태양광 발전, 머스크 팀 중국 방문, 중국 기업과 논의. 이게 이제 어제 나오면서 어제 중국 기업들이 상가를 갔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몰랐고 아침에 하다 조금 늦게 봤는데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갑니다. 하나 솔루션도 상에 들어갔고요. 일단 제일 센 놈 두 개만 보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성형 시스템이 지난 분기 영업이익이 1,100억 나왔습니다. 그 당시 시가총액은 5천억이었고요. 근데 그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해도 주가는 세런이 나오고 박살났습니다. 근데 오늘 페로브스카이프를 만들기 위한 이 증착 장비죠. 증착 장비인데 성형 시스템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갑니다. 이걸 보면서 확실하게 대한민국 시장은 이런 시장일 수밖에 없구나. 벗어날 수 없구나. 영원히 이러겠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많이 들어요. 테마의 나라 대한민국 머스크발 테마로 상한가를 갔다라는 거 그 자체가 그냥 시장은 현재 머스크 말을 믿고 가는구나. 이 믿음이 대단하는구나. 학습이 되어 있구나. 그래야 돈을 벌 수 있구나 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력 인프라 쪽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쇼티지입니다. 계속 실적은 좋은데 막 급락시키고 막 하죠. 물량 계속 가지고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가야 됩니다. 다 좋습니다. 다 신고가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이제 재룡전기가 증설 이슈가 있었어요. 400억을 활용해서 중대형 변압기 증설을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왜 폭등했을까요? 이 종목은 왜 매매를 시도해도 괜찮았을까요? 그동안 재룡전기는 연에 한 800억 버는 괜찮은 기업이었는데 이 증설을 안 해가지고 주가가 못 움직였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증설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가가 최소 20%는 갈 수 있었겠죠. 공시 나오고 순식간에 올라와서 파바박 뭐 대응은 쉽지는 않지만 그 부분으로 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NXT에서 상을 보낼지 이따가 한번 더 봐보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제가 에이프릴 바이오만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포지션은 에이프릴로 좀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에이프릴이 이 액티브 ETF에서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고 나머지를 자꾸 막 비중을 막 빼버리는 짓을 지금 이 바이오 액티브 ETF에서 하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ETF를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ETF를 활용할 때 그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ETF를 조정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가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겠구나. 기관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제는 이 ETF의 이 비중 조절에서 비중 변경과 리밸런싱을 누가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훨씬 더 아웃퍼폼을 하는 시장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종목군들을 보려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서 굉장히 좀 피곤한 시장이 좀 된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 에이프릴은 이제는 좀 사기는 어려운 구간이에요. 왜 시간에 이 TED 관련된 그 관계사 룬트백이 테드 이상에 진입했다, 이상을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NXT에서 좀 공개되면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보유자 영역에서 7만 원 넘어가고 하면
뭐 계속 홀딩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은 그냥 계속 지금은 종목을 쉽게 내려버리면 다시 사기 어려운 흐름도 있기 때문에 자 내일도 시장은 제가 볼 때는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9% 올라온 것인데요. 단기간에 계속 올라가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솔직히 점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사실은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의 시장이 정말 유동성도 많고 뭐 하니까 뭐 이 정도 힘이면 단기간에 7천도 가고 만도 갈 수 있다. 종목군들 좋은 종목군들 놔두면 2, 3년 뒤에는 2배, 3배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도 한 번, 두 번 진짜 호되게 두드러 맞아버리면 이게 점점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가격 메리트가 있게 스윙은 포지션을 잡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안 되면 위에서 잡고 밑에서 물탈 때 또 판단이 흐려지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참 지금은 종목군들을 위로 사야만 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비싸게 더 사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원전 쪽은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쪽이기 때문에 좀 더 갈 것 같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내일도 오늘 아침처럼 어제 하나 시스템이 강했고 미래에셋증권이 강했죠. 이런 종목군들이 아침에 좀 밀렸다가 폭등하듯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오늘 2조의 거래 대금과 함께 굉장히 많은 외인 기관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이 종목이 아침에 좀 밀리더라도 다시 힘을 모아서 10만 원 라운드 피겨를 돌파하면서 연속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면 공매도가 많아서 뚫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종목을 바라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의 연속성을 내일 좀 봐봐야 되겠다 싶고요. 또 고용도 삼성자산운용 트레이드에 포함됐네요. 오늘 삼성자산운용이 고용과 큐렉스와 HPSP, 제주반도체에 각각 5% 지분을 공시했습니다. 그 중에 고영이 아주 뜨겁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신고가여서 이런 것 같고요. 제주반도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종목군들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지수를 잠깐이라도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 지수를 잠깐이라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랑 삼성전자랑 지금 거의 흡사하죠. 코스피 지수랑 삼성전자랑 거의 흡사한 모습이고요. 이걸 조금 키워서 이렇게 보면 사실 저점 대비해서 지금 파동으로 보면 이렇게 하고 레벨업하고 또 이렇게 해서 레벨업을 합니다. 각 원래대로라면 이런 각 구간마다 이렇게 돌파를 하고 또 돌파를 하면요. 사실 이 보통은 이 박스의 높이만큼 또 박스의 높이만큼 가는 게 이 제가 과거에 말한 박스 투 박스의 이론이고 거의 대부분 이 이론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이걸 넘겨버리잖아요. 이걸 지금 넘겨버리고 저 지구 끝까지 가버리려고 지금 슈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이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끝에는 대금이 폭발하면서 꼭 탈이 나요. 지금 코스피 대금이 어마무시하죠. 지금 어마무시한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지수로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뭐 11선이 이탈한다든지 3일선이 이탈한다든지 할 경우에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지금 볼린저 밴드를 이때는 맞고 떨어졌고요. 지금 볼린저 밴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지수가 상승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이제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고 다시 올라오면서 여기를 닿지 못하고 빠지면서 떨어질 때 하단까지 내려오고 다시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면 올라가니까 지금도 일단은 볼밴을 돌파하고 계속 타고 올라가다가 볼밴의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서 볼린저 밴드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지수의 방향도 바꿀 수 있다라고 그때 해석을 하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지수가 강하고요. 과열 및 이격도 입장으로 보면 이격도도 엄청나고 과열도 엄청난 상황이에요. 모든 거는. 근데 이런 자리가 이런 구간이 사실은 또 유동성이 폭발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익이 더 잘 날 수도 있죠. 어려워도 자, 삼성전자 지수랑 똑같죠. 개파락하고 오늘 정확히 5일선에서 아침에 3일선에서 지지받고 일단은 올라가면서 뭐 직전 고점 어제 고점 갱신하고 좀 마감이 되었고요. SK 하이닉스도 아침에 3일선 3일선에서 지지받고 뭐 보합까지 올라왔다가 마무리하는 등 지금 강세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전산업이 또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왔는데요. 프리장에서 돈 들어오는 게 엄청나요. 요새 270억 이런 프리장 돌파하고 장중 거의 상한가까지 만들고, 그러니까 본장 열리고 나서 올라올 때, 그래서 얘는 뭐 매매를 프리장 좀 보다가 본장에서 이제 9시 땅 하고 원전이 제일 강하길래 사서 뭐 좀 추가 매수 해가지고 위에까지 매매를 했었고,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좀 어설프게 들어가가지고 손절 마감 했습니다. 손절 마감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부 들고 좀 넘어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현재 이 구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로 봐야 되겠죠. 지금 이거는 NXT 차트고 이제 본장 차트로 보면 의미 있는 자리가 이때의 고점과 이 두 번에 있었던 이 고점들, 즉 98,100원인데 98,100원을 넘어가는 순간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가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신고가죠. 종가상 신고가이기 때문에 오늘 장 후반 96,000원이 뚫림과 동시에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급등을 하게 된다면 뭐 BH도 위로 돌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BH와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한국전력도 지난번 강하게 올라오고 좀 밀렸다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도 결국은 사상 최고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작년에 이제 이 최고가 올려놓고 나서 좀 밀렸는데 다시 돌파하면 신고가잖아요. 다시 돌파하면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신고가로 다시 재진입하는지 좀 봐야 되는 한전 한국전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재룡전기가 이제 의미 있는 공시를 좀 내면서 좀 올라왔는데 왕년에 잘 나가던 기업이었죠. 왕년에 잘 나가는 기업이었는데 이 매물대 소화하고 위로 올라올 수 있나 좀 봐야 될 것 같고, NXT에서 상한가를 좀 만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산일전기 계속 강조했던 종목인데 계속 이 밑에서는 계속 사고 올라오면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또 사고, 결국은 이 위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7만원까지 넘어가면 20만원까지. 일단 뭐 효중은 먼저 신고가 쳤었고, 일렉도 신고가고, 뭐 LS도 신고가고, 일진도 신고가고, 그냥 다 신고가 가야지 뭐. 다 저 지구까지 날려버려야죠 뭐 지금 종목군들이. 자, 그 다음에 오늘 일론 머스크발 HD 현대 일렉이 제일 먼저 상한가를 갔는데 얘는 뭐 실적 괜찮으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좀 먼저 올라왔고, 원래부터 지난번에도 올라가게 되면 끼가 좋잖아요. 상한가를 계속, 이때도 아마 상한가 갔고 이슈만 있으면 상한가, 항상 상한가로 마감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전에 그냥 상한가 들어간 것 같고요. 일부 물량 들고 넘어가고 있고, 하나솔루션은 차마 매매가 좀 안 됐던 종목이네요. 중간에 눌림이 좀 나오면 좋은데 뭐 기껏해야 2점 몇 프로 눌리고, 그래서 좀 매매하기는 좀 쉽지는 않았고, 오늘 거래가 이 종목이 지금 사상 최대 거래량이 넘었습니다. 이때가 한 1조 얼마?
1조 5천억인데 오늘 1조 6천억 동반되면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최대 거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앞산을 넘을 때는 매물 소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갭 들면 여기서 저항을 받고 소화하는 과정 속에 뚫어버린다면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선익 시스템이 좀 상한가를 갔는데 페로브스카이 관련해서 역사상 최고가 경신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의 상승은 기억은 해놔야 된다 싶고요. 기억은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하나 시스템 정말 너무나도 대단한 종목인 듯해요. 하나 그룹주가 정말 시가총액 늘어나는 거 보면 자, 천지개벽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때가 그 작년이죠. 마스크 이슈 나왔을 때부터 이제 움직였는데 이때가 이제 2만 원이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18,000원대 구간이 2024년 말 그래서 2만 원대 해서 35,000원 여기 4만 원 4만 원에서 100% 그리고 4만 원에서 좀 밀렸다가 28,000원에서 단기간에 6만 원 150% 상승 그리고 여기 있다가 65,000원 돌파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구간이 62,000원인가 기기 때문에 사실상은 12만 8천원이면 이 박스권 또 돌파하고 또 100%입니다. 또 100%. 100%. 그러면 이 과정이 지금 주가가 1년에 6배가 올랐는데 회사가 6배의 가치가 늘어났을까? 이제는 조금 좀 빡세 보인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가는 거는 엄청난 내러티브와 꿈이 뭉쳐가지고 가고 있네요. 근데 지금 고각이라 뭐 보통 이런 말 하죠. 상승한 만큼 상승한다. 상승한 만큼 상승한다. 요만큼 그러니까 요 구간에 상승한 만큼 또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때 주가 8% 10% 요만큼 상승 더 한다면 여기서 28%가 더 가야 된다라는 말인데 참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 같고 미래의 셋도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 뭐 이곳저곳에서는 계속 더 간다라는 소리 하고 있고요. 계속 더 간다라는 소리 하고 있고 아무튼 지금 증권하고 우주하고 이런 종목군들이 너무 뜨겁다. 이 정도 아직 돌파하지 못한 차라리 종목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종목을 보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해보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은 전고체가 이제 바톤 터치 해가지고 우주항공에서 종목분들이 좀 올라가는데 항상 이런 구간에서는 잡을 수 있지만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은 잡을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이렇게 쭉쭉 급등하면 보유자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인터 배터리 딱 시작하면 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만 즐기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고영도 있네요. 고영도 오늘 NXT에서 움직여서 좀 매매 잠깐 했던 거고요. NXT에서 잠깐 매매했던 거고 고영도 일단 박스권 돌파니까 내일 밀리더라도 이 하단에서 반등하는 흐름 정도 나오지 않겠냐 생각 듭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욱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